네, 유난히 거세고 길게 이어진 올 여름 폭염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부터 폭염이 주춤하기 시작하겠고 남부지방도 광복절과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점차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폭염 전망을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덥나요? 네, 정말 역대급 폭염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경북 영천의 수온주가 39.6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요. 또 무인 기상 관측소로는 경북 경산 하양에서는 기온이 또 40.3도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공식 기록을 관측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 순위에는 오르지 못하겠지만 그만큼 올해 더위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이어집니다. 그나마 서울이 32도 안팎으로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따라서 조금 전 11시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은 폭염 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가 36도, 광주가 35도 등으로 여전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막바지 휴가로 산간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요즘 워낙에 더운 만큼 네. 비라도 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겠지만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네, 먼저 올여름 폭염 양상은 예년과는 분명 다릅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남쪽, 북쪽 또 동쪽까지 사방에서 열기가 넘어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는 94년에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보다 많이 북상을 하면서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이상고온이 발생을 하면서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열파가 한반도 상공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불을 하나만 덮고 있었는데 올해는 두꺼운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틀 전부터는 이 열파의 중심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가 상층에서 누르다 보니까 햇볕을 막아줄 구름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강하게 볕이 쏟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중국발 열파가 지구 온난화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즉, 이 얘기는 올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도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위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요, 유난히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많이 좀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까? 네,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강도나 지속 시간 면에서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 보는 1994년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이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온 기록만 보더라도 94년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기록된 경북 영천의 39.6도는 관측 사상 역대 4위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경주가 39.4도, 합천이 39.2도로 역시 94년 기록을 넘어섰고요. 특히 비공식적으로 기록된 경북 경산의 경우 무려 2번이나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94년의 경우에는 워낙에 강한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기온을 가지고는 올해가 더 심했다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올여름 더위가 역대급인 것은 분명하고요. 특보 기록도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는데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특보제 시행한 이후에 사상 처음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 수도 벌써 1,400명을 넘어섰는데 온열 질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더위에 지쳐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제가 앞서 좀 전해드리기를 올여름 폭염이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언제부터 좀 이게 누그러지는 겁니까? 네,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까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염 이제 사흘에서 나흘 정도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측대로라면 이번 폭염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준의 극심한 폭염이 조금 완화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시점은 수요일에서 목요일쯤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열대야는 주말쯤 되어야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참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소나기 소식도 좀 자주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시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 지금 폭염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열파가 들어와서 폭염이 극심하다고 했는데 이 열파가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발 열파가 다시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기온은 좀 내림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풍 소식도 있던데요. 글쎄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오늘 새벽 3시 괌 북서쪽 약 760km 해상에서 제7호 태풍 찬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찬투란 이름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꽃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직은 진로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태풍 찬투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올여름 폭염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동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두 가지 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태풍이 만약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현재 꽉 막혀 있는 기류가 해소되면서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 남쪽으로 북상을 한다면 더 많은 열대 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폭염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현재까지 우리 기상청과 미국 또 일본 등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일본 중부나 또 동쪽으로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폭염이 완전히 날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폭염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태풍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태풍이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더위를 네. 완전히 좀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것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폭염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